그럼 이번 시간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표면적 교육과정 혹은 공식적 교육과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제가 분명하게 의도되고 계획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분명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다. 교육적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하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학교의 물리적 조건 혹은 행정적 조직 혹은 사회 및 심리적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계획하고 세운 바가 없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교육 내용이나 경험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면, 학교 차원에서는 어쨌든 의도하고 계획한 바가 없는데 학생들이 어떠한 그 학교라고 하는 교육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습하게 되는,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교육 내용이나 경험. 교육 내용이나 경험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교육 내용이나 경험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학교의 물리적 조건은 뭐냐면, 여러 명이 생활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한 반에서 40명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습자들이 배우게 되는 어떤 요건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의도적으로 배워라 해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40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거. 혹은 행정적 조직, 우리가 교사가 있고, 학교에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어떤 부서들이 있고, 이런 부서들 생활을 하면서, 조직 체계를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의도치 않게 교육과정상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조직 체계를 뭐 학습자들에게 제공했을 때는 이런 교육적 효과를 내라든지, 혹은 한 반에 40명씩 생활하니까 이때 학습자들 이런 요소들을 배워라, 이런 것들은 공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이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사회 및 심리적 상황, 마찬가지로 뭐 또래 집단과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사와 함께 대면을 한다든지, 교사는 나보다 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어떤 위의 계층 상황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성적을 평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지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동등한 사회 계층으로 학습자들이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심리적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이 배우게 되는, 어떤 변화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교육 내용이나 교육 경험,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변화를 했고,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런 교육 내용이나 경험으로 본 거죠. 이런 것들은 공식적 교육 과정에 어떤 문서화돼 있거나 의도적으로 이제 적혀진 게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거나.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명칭을 지은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다면, 물리적 조건, 교실 안에 생각하세요. 40명 정도 지내는 교실 안, 지도 및 행정적 조직, 교사 체계, 그 다음에 반장, 부반장 체계, 그 다음에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런 학교 행정 조직, 그리고 사회 및 심리적 상황, 또래 집단과 생활할 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왕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계층이 아니라 다른 계층도 있고, 이런 계층 속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상황, 심리적인 상황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학교에서는 계획한 바가 없지만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교육 내용이나 경험을 의미한다.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교육 내용이나 경험은 뭘 의미한다? 이런 교육 내용이나 경험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학습자들이 어찌됐든 변화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변화를 했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변화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잠재적 교육 과정도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 제가 표로 만들어놨지만, 지배 집단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잠재적 교육 과정과 지배 집단의 의도가 개입된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둘 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다. 즉 문서화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 집단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 설명한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라면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에 의해서 학습되는 특징으로 계획하지 않았거나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을 바로 지배 집단의 의도가 없는 것이라 보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과밀학급 여러 학생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학습자들이 어떤 정서를 배우는 거야. 내 거를 좀 포기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하는 걸 배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배 집단이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학교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이제 이게 학교의 어떤 교육 사회랑 연관했을 때, 교육 사회 파트랑 연관했을 때 갈등론적 관점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지배 집단,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나 배워야 되지 않을 내용들은 어떤 지배 집단이 결국 정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도 결국 어떤 권력을 가진 계층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은연중에 어떤 편견을 넣어버린다는 거죠. 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이 의도적으로 뭔가 조직화에 통제해서 표면적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은연중에 학습자에게 미치는 지배 집단의 의도들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핵심 포인트 뭐다? 지배 집단의 의도가 없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라는 어떤 물리적 조건, 조직, 심리적 상황, 인간이라는 갖는 당연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그런 변화하게 되는 요소들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나 경험들을 지배 집단이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끼고 또 잠재적 교육과정에 또 다른 파트가 있다. 그건 뭐냐면 지배 집단이 의도한 게 있다. 교육과정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은 지배 계급이 만드는데 그 계급이 표면적으로는 교육과정 명시하지 않는데 은연중에 지배 집단들이 어떠한 특정한 사고방식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은연중에 편견을 가지도록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배 집단의 논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때 그 표면적 교육과정에는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그걸 배우게 되면 그런 어떤 논리나 지배 집단이 의도한 대로 학습자들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큰 예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성 집단이 주로 의사 만약에 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주로 학습 이 교과서에서 남자들이 의사를 하고 남자들이 정치가를 하고 여성들은 간호사를 한다든지 청소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교육과정 그 교과서를 막 만든 거예요. 그림 사파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 은연중에 어떤 편견을 가지냐면 남성들은 뭔가 지도적이고 지배적인 위치에서 무언가를 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고 여성들은 뭔가 주변적이고 좀 뭐라 해야 되죠?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편견이나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누가 지배 집단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의사 모양은 남자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자. 또 정치가들도 다 남자 우리 정치가들로 이렇게 교과서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은연중에 학습자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배 집단들이 그 교육과정 만들 때 그런 편견에 개입돼서 학습자들도 은연중에 그걸 학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배 집단의 의도가 개입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일단 지배 집단의 의도가 없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없는 거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학교가 미리 계획하고 조직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아닌 비구조화되어 공식적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건 이해되시죠? 모든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가 미리 계획하고 조직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밖에 나가서 싸우고 화해를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공동체감, 어떻게 학생들과 갈등을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떤 특수적으로 학교라는 그 여러 아이들을 모아놓고 지내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뭐 학습하게 된 새로운 내용들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학교가 미리 계획하고 조직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공식적 교육과정이. 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런 건 아니다. 학교 안에서는 비구조화되고 비공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험들이 많다. 이렇듯 학교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겪는 경험들을 지배 집단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겪는 경험을 지배 집단이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줄 필요가 있어요. 잠재적 교육 과정을 써라고 하면 잠재적 교육 과정은 시험에 나왔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지만 지배 집단이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 과정과 지배 집단이 의도하에서 만들어진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이렇게 나누어서 서술을 해줘야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배 집단이 의도하지 않은 거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4가지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수십 가지 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고 정한 게 한 3-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군집성이 있어요. 군집성은 뭐냐면 교실에 학생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개인적 만족감을 뒤로하고 성공을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나누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40명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에 여러 학생이 어울리는 장소로서 참을성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군집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학생들은 잠재적으로 뭘 획득했다? 참을성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어떤 교육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육 과정, 이런 교육 경험에 의해서 참을성이라는 결과물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상차는 뭐냐면 교사의 행동에 순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에 순응하고자 하는 태도, 교사에게는 순응해야 된다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 그러한 어떤 벌과 칭찬에 의해서 학습화되는 그런 상찬이라는 어떤 학습 태도를 학습자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바로 상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교사 행동의 순응, 잘 따르면 보상을 받고 어긋나게 잘 못하면 벌을 받는다. 잘하면 내가 좋은 걸 얻을 수 있고 잘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거 칭찬과 벌이라고 하는 이런 상찬에 의한 어떤 학습자들 행동 변화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이게 상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찬에 의해서는 이에 순응하는 교사에게 순응하는 교육 태도를 보인다는 이러한 잠재적 교육 과정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운영 시간표 자체에서도 어떤 잠재적 교육 과정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시수가 적고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어떤 건 주지 교과고 예체능 교과는 부차적인 걸 생각하게 돼서 이거는 별로 쓸모없는 거, 이거는 좋은 것이라는 학습자들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재적 교육 과정은 지적인 영역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의적 영역과. 그러니까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 나와 있지만 정의적 영역은 여기 보시면 태도, 정서,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적으로 성장한 것만 우리가 교육적 효과로 보는 게 아니지. 정의적 영역으로 변화했다는 거는 태도가 변화했다, 어떤 정서가 변했다, 어떤 가치를 획득했다, 이런 것들도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잖아요. 맞죠? 정의적 영역에서 태도, 정서, 가치.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운영 시간표에서는 예체능 교과는 쓸모없는 거,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라는 어떠한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찌됐든 그거는 지배집단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지배집단이 의도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의해서 시간표가 짜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발생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규칙은 뭐냐면 정해진 규칙과 규율 속에서 행동한 습관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아동은 물을 마시다가도 종이 치면 바로 교실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뭘 배우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규칙에 때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 규칙성을 학습자들이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학교 공간 안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배우게 된다. 이게 단 이 안에는 지배집단이 의도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일반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떤 여러 명이 모이고 교사가 있고 학교와 하는 행정적 조직 혹은 심리적 상황 혹은 물리적 조직, 이런 상황 안에서 학습자들이 그 학교에서 계획하지 않았지만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의도하지 않은, 지배집단이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집단이 의도한 잠재 교육 과정도 있겠죠. 이거는 끊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